그래서 남의 돈을 훔쳤어도 된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서명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알고 서명했어? 너가 적금 정리 도와준다고 하면서 서명하게 한 거잖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정혜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잔치 날이었거든요.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설레는 날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 그리고 손주 민재까지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음식도 특별하게 해야지. 정혜는 혼자 중얼거리며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잘해주지 않던 음식이지만 오늘만큼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산 꽃게도 싱싱한 것으로 골라왔고 전도 여러 가지 부쳤습니다. 파전, 동그랑땡, 호박전까지. 손주 민재가 좋아하는 잡채도 빼놓을 수 없었죠. 정혜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놨으니까 유진이도 좋아하겠지? 민재는 또 얼마나 좋아할까? 정혜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쯤 아들 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그런데 유진이랑 민재는 아직 안 왔어? 정혜는 현관 너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 유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민재도 같이 몸이 안 좋다고? 어디가 아픈데? 정혜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어요.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인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실망스러웠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 우리라도 잘 보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칠순잔치라는 게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 한 달 전부터 미리 말해뒀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니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는 정혜와 준호 단둘이서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지만 왠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준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고 정혜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또 한 번 사과했어요. 아니다, 아들아. 가족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이해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정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을 켰어요. 손주 민재가 가르쳐준 대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소식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정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유진이 올린 사진이었는데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힐링 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시간을 보니
오늘 오후 3시였어요. 정혜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몸이 아프다며? 더 살펴보니 어제부터 올린 사진들이 모두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 렌터카 앞에서 찍은 사진,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까지 모두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칠순잔치보다 여행이 더 중요했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대한 건 큰 것도 아니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정혜는 며느리의 제주도 여행 사진들을 본 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여행도 가야지. 내가 너무 삐친 건가? 정혜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의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고 나서 정혜는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통장들이 담긴 통장 지갑을 발견했어요. 오랜만에 정리 좀 해볼까? 생각하며 통장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니 크게 이상한 건 없었어요. 연금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고, 그런데 두 번째 통장을 보는 순간 정혜의 눈이 멈췄습니다. 매달 25일마다 빠져나가는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정혜는 안경을 다시 써보고 확인했어요. 분명히 매달 100만 원씩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살펴보니 무려 8개월 전부터였어요.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자동이체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깜빡한 건가?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통장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다른 통장들은 별 이상이 없었지만 그 100만 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정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집 근처 은행 지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산책 삼아 천천히 걷는 길이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빨랐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순서가 되어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자동이체가 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신청한 기억이 없어서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는 생활비 명목으로 신청하신 자동이체네요. 8개월 전에 신청하셨고요. 제가 신청했다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혜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어요. 잠깐만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신청하실 때 동행하신 분이 계셨네요. 며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같이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며느님께서 어르신 대신 절차를 도와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활비 지원 명목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정혜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정혜는 그때를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르신께서 직접 도장 찍으시고 서명하셨거든요. 자동이체는 본인 요청이 아니면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정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님 계좌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정혜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에게 넘어간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말이죠. 제가,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혜는 혼란스러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이 제안했지만 정혜는 이미 충분히 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돈, 내 노후 자금인데, 손주 학원비라도 쓸 줄 알았는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100만 원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조금씩 해지하며 생활해왔던 거였습니다. 내가 바보였나? 정말로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건가? 정혜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며느리의 제주도 여행 사진을 다시 봤어요. 고급 리조트, 맛있어 보이는 음식, 행복한 표정들. 혹시 내 돈으로 저 여행을 간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깜빡하고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 무엇보다 가정에 파장이 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들한테라도 말해볼까? 정혜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준호가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혜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통장을 꺼내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지? 나만 바보였나? 혼자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할머니, 왜 우리 엄마는 할머니 생신에 안 왔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몸이 아파서 못 왔다고 아빠가 그러지 않았니? 근데 엄마는 제주도에 가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민재의 말에 정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야, 정혜는 손주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던데. 민재의 순진한 질문에 정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니다, 민재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정혜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후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음 날 정혜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담당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혜가 물었어요. 어르신께서 생활비 지원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며느님께서 절차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도 그때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직원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정혜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르신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어르신 서명이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정혜는 더욱 당황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책상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그때 받은 서류가 있을까 싶어서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행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자동이체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떨리는 글씨였거든요. 이게 내 글씨 맞나? 그때 문득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8개월 전 유진이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던 날이 있었어요. 어머니, 적금 만기되면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런 거였구나. 정혜는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어요. 유진이 적금 만기 처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슬쩍 자동이체도 신청한 거였습니다. 그때는 서류가 많아서 정확히 뭘 서명하는지 잘 모르고 넘어갔던 거예요. 정혜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런 중요한 일을 그냥 넘어가다니. 그날 밤 정혜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며느리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달라고 하던 일, 손주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던 일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보였어요. 내가 호구였구나.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도리어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은 거였어요. 며칠 후 준호가 혼자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혹시 유진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 안 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러니, 아들아? 요즘 가계부를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진이는 별로 산 게 없다고 하거든요. 준호의 말에 정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만 고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아들아,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할 날을 정해보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정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어요. 정혜는 가족 모임을 제안한 후 며칠 동안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며느리를 몰아세울 수 없었거든요. 민재야,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느 날 오후 정혜는 손주에게 부탁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민재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핸드폰 사용하는 거 좀 가르쳐 줄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들 말이야. 정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신이 났어요. 할머니도 인스타그램 하실 거예요? 진짜요? 응, 그런 것도 배워보고 싶어서. 정혜는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재의 도움으로 정혜는 며느리 유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사진만 봤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엄마 계정이 여기 있어요. 민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유진의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제주도 여행 사진들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기록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혜의 눈에 이상한 게시물이 보였어요. 3개월 전에 올린 명품 가방 인증샷이었습니다. 새로 산 가방 남편 찬스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아빠한테 고마워한다고 했거든요.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가방이 100만 원은 넘어 보였거든요. 준호가 언제 이런 비싼 가방을 사줬지? 계속 살펴보니 이상한 지출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찍은 사진, 스파에서 받은 관리 인증샷, 새로 산 옷들, 모두 남편 찬스 또는 가족 지원금 같은 말들과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민재야, 아빠가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나?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빠는 항상 돈 없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사는지 저도 신기해요. 민재의 순진한 대답에 정혜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정혜는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과 유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날짜를 대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에 100만 원이 빠져나간 후 며칠 뒤면 어김없이 유진의 계정에 새로운 구매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정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며느리가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제주도 여행 관련 게시물들이었습니다. 가족 여행 자금으로 힐링 중 시어머니께서 여행비 지원해 주셨어요 라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에는 덕분에 최고급 숙소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내 칠순에는 몸이 아프다며 안아놓고 내 돈으로 이렇게까지 잘 놀았다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렌터카 대여비, 고급 식당 식비, 스파 이용료까지 모든 게 자신이 빠져나간 돈의 규모와 맞아떨어졌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너는 숙제나 하러 가거라. 정혜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민재가 방으로 간 후 정혜는 혼자 남아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들,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정혜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게 명백했거든요. 정혜는 핸드폰으로 유진의 게시물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가르쳐준 대로 화면을 저장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저장하면서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정혜는 결심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린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돈으로 저렇게 잘 놀고도 내 칠순에는 안 왔다고? 이제 끝이야. 정혜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족 모임 날짜를 이번 주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에게도 미리 연락을 해서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였거든요. 어머니,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준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유진이한테도 꼭 와달라고 전해라. 정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유진과 민재도 함께 왔어요. 유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그 옷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정혜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응, 왔구나. 다들 앉아라. 정혜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준호와 민재는 정혜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지만 유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딴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부터 할까요, 어머니? 유진이 말했어요. 아니다. 식사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 정혜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자동이체 신청서,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회관계망 서비스 캡처 화면들이었어요. 가족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아라. 매달 25일마다 빠져나가는 100만 원이 있다. 준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가요? 무슨 자동이체인가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생활비 명목으로 신청한 거라더라고. 정혜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유진이 불안한 듯 자리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정혜는 유진의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저장해둔 사회관계망 서비스 화면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유진 씨가 올린 사진들이야. 명품 가방, 고급 식당, 스파, 제주도 여행. 정혜는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줬어요. 준호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족 여행 자금으로 힐링 중 시어머니께서 여행비 지원해 주셨어요 라고 써놨더라고. 정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서히 섞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유진 씨, 정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돈으로 어디를 그렇게 다녔냐? 행복했냐? 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허락받고 했다고 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혜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은행에서 확인했다. 나하고 같이 왔지만 너가 직접 작성한 거라 말하더구나.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이런 걸 신청했어? 나, 나는. 유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정혜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날짜들 좀 봐라. 매달 25일에 100만 원이 빠져나가면 며칠 뒤에 어김없이 유진이 계정에 새로운 쇼핑 인증샷이 올라오는 것을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돈을 써서 그런 걸 산 거야?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됐고요. 정혜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칠순잔치에는 몸이 아프다고 안아놓고 내 돈으로 제주도 여행 갔던 거 맞지? 유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8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가져다 쓰고 죄송하다고? 준호는 옆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유진아, 당신이 정말 그랬어? 어머니 몰래 이런 짓을? 나도 힘들었어.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내 삶도 필요했어. 정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도 있다. 그 돈, 나의 마지막 준비였어.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고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추러요.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아, 너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어. 이건 유진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정혜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유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준호는 머리를 감싼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내가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유진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면 해결되냐? 정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8개월 동안 내 돈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눈물은 왜 흘리는 거야?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유진이 말을 들어보시죠. 들을 말이 뭐가 있어?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정혜는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남의 돈을 훔쳤어도 된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서명하셨잖아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알고 서명했어? 너가 적금 정리 도와준다고 하면서 서명하게 한 거잖아.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설마 어머니를 속인 거야? 나는 그냥 생활비가 필요했어. 아이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내가 입을 옷도 사야 하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할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민재야, 어른들 이야기니까 넌 방에 가 있어라. 준호가 아들에게 말했지만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싫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사과해야 해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한 번만 쓰려고 했는데. 한 번만? 정혜가 비웃었어요. 준호는 아내의 변명을 듣고 더욱 실망했습니다. 유진아,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돈을 그렇게 쓰고도 당신도 몰랐잖아.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나만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집안에 신경도 안 쓰면서 그렇다고 어머니 돈을 훔쳤을 이유가 돼? 준호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정혜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 둘 다 이제 와서 서로 탓해봤자 뭐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라, 아들아, 너의 잘못이 아니잖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은, 돈은 꼭 갚을게요. 뭘로 갚을 건데? 너가 번 돈이 있어? 아니면 나가서 뭘 해서 돈을 벌 거니? 정혜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유진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을게요. 아들아, 그럼 너희 가정 경제는 어떻게 할 거니?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유진이가 잘못한 거니까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책임지라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아? 나도 살기 힘들었어요. 유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힘들다고 어머니 돈을 훔쳤어도 되는 거야? 준호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민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 싸워요. 할머니가 속상해해요. 정혜는 손주를 끌어안았어요. 민재야,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아, 정혜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동이체는 해지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유진이 당황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믿고 지낼 수 있을까? 정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8개월 동안 나를 속였는데 말이야.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유진아,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 그리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준호의 말에 가족의 균열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다음 날 정혜는 새벽부터 잠이 깨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모든 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정혜는 마음을 다잡고 은행에 갈 준비를 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명확했거든요. 자동이체 해지와 새 통장 개설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했어요. 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싶어요. 어르신,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새 통장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새 통장을 만들면서 정혜는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내 돈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쳤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버 요리 교실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리 강사라. 정혜는 잠시 멈춰서서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요리 경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정혜는 요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동네 사람들이 요리를 배우러 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런 꿈은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혜는 공고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마음 한편으로 설렘이 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혜는 예전에 써둔 요리 노트들을 꺼내봤어요. 먼지가 쌓인 노트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상처를 그냥 앉아서 끙끙대며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정혜는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강사 지원 의사를 밝히자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어르신께서 직접 하시겠다고요? 요즘 실버 세대에서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강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담당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히려 좋죠. 실버분들이 같은 연령대 강사를 더 편해하시거든요. 담당자의 말에 정혜는 용기가 났어요. 간단한 면접과 요리 시연을 거쳐 정혜는 문화센터 강사로 합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될 줄 몰랐는데 정혜는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첫 수업 날 정혜는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요리를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이 양념 비율이 정말 좋네요. 한 수강생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이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써온 비법이에요. 정혜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 민재가 정혜를 찾아왔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할머니 집에 자주 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오늘부터 선생님이 됐거든. 정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요? 할머니가 선생님이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치게 됐어. 할머니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야. 정혜는 자랑스러웠어요. 민재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할머니 대단해요. 그럼 할머니도 이제 돈을 버시는 거예요? 맞아, 많지는 않지만 내가 번 돈이야. 정혜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랑 제주도 같이 가요. 할머니 돈으로 아니라 할머니가 직접 벌어서 가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정혜는 감동했어요.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돈 많이 벌어서 같이 가자. 정혜는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준호가 혼자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없이 오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문화센터에서 강사하신다며요? 민재한테 들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늦었지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런 말하지 마라. 다 지나간 일이야. 정혜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살 거야. 준호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혜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작년 칠순잔치와는 달리 이번에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문화센터 강사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정혜는 이제 제법 유명한 선생님이 되었어요. 수강생들이 늘어나면서 수업도 주 3회로 늘었고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출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수강생 한 분이 정혜에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정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새로 산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민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생신 축하해요. 아빠랑 같이 갈게요. 정혜는 메시지를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 유진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 일 이후로 가족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준호와 유진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준호는 어머니 편을 든 이후로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유진은 정혜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정혜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생일 당일 정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강생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줘서 감동받기도 했어요.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수강생들이 작은 케이크와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데요. 당연히 축하해 드려야죠.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준호와 민재가 정혜의 집을 찾아왔어요. 준호는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민재가 달려와 정혜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정혜는 손주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년과 달리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긴장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문화센터 일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사람들이 내 요리를 배우고 좋아해 주니까 보람차더라고. 정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한 요리 선생님이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네. 정혜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처받고 우울해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훨씬 밝아지시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강해진 것 같아. 이제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으니까. 정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야기는 안 하실 거예요? 정혜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민재야, 엄마는 엄마고 할머니는 할머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아직도. 아들아,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정혜는 웃으며 말했어요.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정혜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민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비밀이야, 민재야. 하지만 할머니 소원은 이미 다 이뤄진 것 같아. 정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떤 소원이요? 민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바로 너희들 말이야. 정혜는 아들과 손주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진짜 내 편은 나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 정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혜는 손주와 함께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거든. 정혜는 손주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제주도 가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가자.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민재랑 멋진 여행 갈 거야.
정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정혜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상처받았던 과거는 뒤로 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